어느 정도의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자라는 동안 좀 이렇게 생활에 치이고 힘들면 웃음을 잃고 살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웃겨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개그맨의 꿈은 그럼 언제 꾸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그냥 코미디언이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저는 우리 동네에서 키워진 사람인데요. 예. 동네가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 천지천이 있는 데가 저희 살던 동네였고요. 미아리에서 천지천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이제 그 동네 분들이 다 광주리를 이고 장사를 하시거나 뭐 전파상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인데 뒤에 그 공장 근처여서 마당이 굉장히 그 널찍하게 있었어요. 당시에는 포장도 안 한 그 흙땅이었었는데 거기에 큰 평상이 있었고 거기 동네 분들이 이제 장사 갔다 오시면 유일한 낙이 미화 불러서 노래 시키거나 역시 아니면 뭐 웃기거나. 예. 근데 이제 반드시 이분들이 광주리에서 팔다 남은 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1원을 주신다거나 5원. 전파상에 계시는 우리 그 전파사 대표님은 저를 위해서 마이크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동네에서 제가 마이크 그때부터 제가 그 프로로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 동네 분들이 다 좋아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제 웃기는 것도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애들이 졸려하거나 심심해하면 미화 나와 그래서 선생님 흉내 내고 제가 누구를 보면은 그분의 어떤 특징을 모살해가지고 흉내를 내는 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흉내, 그다음에 가수 여러분들 흉내 뭐 이런 거 막 내니까 애들이 막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뭐 오락부장 따놓은 당상이고 별명이 까불이었고요. 학교에서 뭐 그런 웅변 대회도 막 나가고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것의 훈련이 그때부터 꾸준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여성 개그우먼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뭐 남자들이 확 기죽어서 지금 지내는 그런 시기인데 당시만 해도 근데 여자가 몇 명 없었고 시작하셨을 때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합니다만. 당시에는 그 여성 개그맨들이나 뭐 여성 연기자들이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무대 중심에 딱 서는 역할 그런 걸 못했죠. 주연은 못했다. 예. 그래서 옆에서 보조하거나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정도의. 예. 근데 이제 저는 진행을 하더라도 제가 그런 그 남자 진행자 옆에 서는 어떤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기로서 내가 승부를 하고 또 아이디어로서 우뚝 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아니 왜 여자 코미디언들은 왜 소극적이어야 하지?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내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내면 내가 코미디계에 또 우뚝 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랑 좀 비슷한 점이 있으신 게 제가 그 오상진 씨랑 MBC 시험을 같이 봤었거든요. 아나운서.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얼굴이 좀 보신 대로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에 피가 나기 직전까지 뉴스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그래서 지금 OBS에서 뉴스 앵커 합니다. 아, 그러세요? MBC는 못 갔어요. 굳이 오상진 그렇게 뭐 뉴스 앵커가 뭐 목에 피 나올 그런 판소리 하는 분들이 목에 근데 그 전현무 씨도 같은 해 봤는데 전현무 씨는 저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얼굴이. 근데 KBS 가시다는. 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든. 네. 네. 코미디언으로서 온 국민에게 얼굴을 알리고 너무나 사랑받았던 그 스리랑 부부 아까 이제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는데요. 뭐 여성 개그맨이 앞서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라는 것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스리랑 부부에서는 여성이 또 기가 살고 남성이 기가 죽고 어떤 이런 모습들을 벌써 보여줬단 말이에요. 좀 앞서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코미디라는 게 심리 파악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인성도 잘 읽어야 되는 게 코미디 프로그램의 성공 비결일 것 같아요.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이 집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네. 그 지금도 사실은 여성들이 뭐 우위에 선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이런 약간 그런 게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렇게 잘생긴 남편에게 김한국 씨. 예, 김한국 씨에게 막 방망이를 휘둘면서 막 큰 소리를 내는. 근데 이제 너무 조그만 여자가
막 그런다. 그게 카타르시스 같은 걸 맞아요. 느꼈어요. 속 시원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냥 보면서 환상으로. 네. 그리고 남성들도 야 그냥 귀엽다, 재밌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저희도 원래 남매로 아리랑 남매라고 극을 하다가 초기 컨셉이 그거였다고. 네.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스리랑 부부라는 컨셉으로 이제 바꿨는데 아무리 코미디라도 남매를 하다가 부부를 한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PD가 부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네. 아 그러면 어떡하지? 전유성 선배님에게 선배님 저 PD께서 그렇게 부부로 하라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아리랑 남매인데 그랬더니 그러면 아리랑 남매니까 스리랑 부부라고 해봐.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리랑인데 우리가 아리랑 스리랑은 있어도 스리랑 아리랑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앞으로 빼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해보라고. 네. 그래서 첫 회 녹화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공개 코미디였거든요. 그렇죠. 쇼 비디오 네, 잡기랑. 네. 예, 네. 기억납니다.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회 녹화를 뜨면서 아 이거는 대박을 치는구나 네. 느꼈어요. 근데 그 뒤에 점점 인기가 있더니 시청률 지금도 저희 스리랑 부부의 시청률을 깨는 뭐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만 네. 높아도 모든 프로를 통틀어서. 67% 와. 공식 세상에. 그 유명했던 모래시계 드라마도 50%밖에 모래시계도 안 됐죠. 못 쫓아옵니다. 세상에. 비공식은 네. 80 몇 %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 대단했었죠. 그게 그러니까 35년 곧 전 얘기잖아요. 지금 네. 80년대 중반인데 아직도 그 기록을 깬 프로그램이 없다니 얼마나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행복했었습니다.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때 그 국악인 신영희 선생님께서 또 장단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 아이디어는 또 어떻게 삽입이 된 건가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스리랑 부부라고 할 때 그냥 부부로 단순하게 하면은 아 이거 어떻게 이끌어가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길창덕 선생님 만화에서 스리랑 그 순학질 여사라는 그 만화가 있었어요. 예, 예. 네. 근데 그 순학질 여사가 하필이면 악질이기 때문에 일자 눈썹을 했고 네.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그분 네. 만화에서.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일자 눈썹에 뭔가 강한 이미지로 아 야구방망이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린이용 야구방망이를 들었고요. 예. 그래서 길창덕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만화에 그 그림에 그 일자 네네. 눈썹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랬더니 길창덕 선생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려주셨어요. 순학질 여사 순학질 여사. 김미화 씨. 뭐 화이팅 이렇게 해서 글도 써주시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부로 하는데 그냥 극만 하면은 너무 단순할 것 같고 그래서 당시에 그 마당놀이가 매우 그 유명했었고 그래서 마당놀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김한국 씨하고 아이디어를 하면서 예. 그래서 순악질 여사면 악질이면 좀 이 고수하시는 분들 좀 악질이면 좋겠는데 당시에 국악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신영희 여사께서 놀부 마누라 역할은 따놓은 당상 맨날 놀부 마누라만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걸걸하시고 네, 막 욕 네. 직전까지 막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있잖아요. 그럼 신영희 선생님을 좀 찾아가자. 네. 그래서 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고수를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 신영희 선생님이 그렇게 고수를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네. 한 걸음 더 앞서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도 코미디 프로가 이제 저질 시비에도 많이 휘말렸고요. 코미디 프로에 우리나라 전통 국악을 하시는 분이 나가서 고수를 한다? 국악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어떤 한계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었었어요. 거의 당시에는. 뭐 문화재 네. 신데 네. 아니 문화재 늦게 되셨어요. 늦게 되셨으니까 그래서 그 무렵만 해도 그냥 네. 명창이셨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을 예. 도우신 이유로 문화재가 늦게 되셨어요. 아, 그것 때문에 좀 네, 늦어졌어요? 얼마 전에 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시선들이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맞다. 국악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이게 국악이 알려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확고하게. 네. 그래서 내가 해주마. 이렇게 되셨던 거예요.